그들은 항상 돌아오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금언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친구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깨달아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훨씬 더 깊은 이유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 때문이죠. 인생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들은 곧 큰 교훈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늘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의 자신감에 금이 가는 순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자, 저와 함께 계속 가봅시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다고요. 그곳에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강하고 생기 넘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 매일 누군가가 그 꽃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 꽃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꽃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었죠. 갑자기 그들은 그 꽃이 그리워집니다. 그 꽃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깨닫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꽃을 다시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됩니다. 그 꽃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늘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잃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서 물러나는 순간 진짜 교훈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들이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유를 얻은 듯이 말이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웃고 파티를 즐기고 심지어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도 몰라요. 소셜미디어에 모든 게 완벽하다고 울립니다. 하지만 친구여,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그들의 전화 화면에 뜨지 않을 때, 당신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때때로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환상이 깨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환상, 즉 당신 없이도 삶이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기다리죠. 희망을 품고 전화를 확인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이 그들이 깨닫고 연락할 날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기다리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함은 따분함을 낳죠. 당신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보상이에요. 이건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을 쫓지 않아요. 그들은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을 쫓죠. 당신이 쫓는 걸 멈추고 설명하는 걸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른다. 누군가에게 그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완전히 물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제가 곧 밝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친구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보상이다. 이건 당신의 주문이에요. 당신의 힘의 선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의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느끼며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갑니다. 마침내 드라마도 스트레스도 없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심지어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야 할까요? 열기구를 타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밧줄을 끊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웃으며 자유를 만끽하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연료는 한정되어 있고 곧 그들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탈출했다고 믿지만 다가올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보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나? 친구여, 깨어나세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방해일 뿐입니다.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더 나은 걸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침묵에서, 그들의 선택의 무게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도망칠 수 없죠. 결국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예기치 않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변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죠. 고통받고 기다리며 그들을 그리워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 사랑, 에너지는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시도할 겁니다. 정말로 시도하겠죠. 하지만 잘못된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절대 맞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려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쫓아가거나 애원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후회 없이도 치유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들을 기다리는 걸 멈추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그들은 그걸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보상이다. 이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꽃입니다. 이걸 믿고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단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해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댓글에 나는 보상이다 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강해지고 있어요. 아직 안 썼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그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진정한 보상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주문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남긴 빈자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해지는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서 물러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요. 새로운 친구들, 파티, 일시적인 관계들로 정신없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나는 자유로워졌어.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시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든 침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침묵은 언제나 틈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음악가를 상상해보세요. 매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 소리는 그들의 세상을 채웠죠.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악기가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죠. 갑자기 그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그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엔 새로운 것들의 설렘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소음이 잦아들고 방해 요소들이 흐려질 때 당신의 부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떠오르길 기대하며 아침 인사, 간단한 안부, 혹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찾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집에 잘 들어갔어? 라는 질문도 없죠. 그 순간 진실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미 넘어갔어. 하지만 마음은 복잡한 곳이에요. 그건 기억합니다. 그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당연시했던 작은 것들,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침대 위의 빈자리, 고요한 아침들,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했던 사람의 부재,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그들은 모든 게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떠나도, 뒤돌아보지 않아도,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적 안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준 사람을 잊지 못하죠. 그들은 그 느낌을 억누르려 합니다. 무시하려 하고 밀어내죠. 하지만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 존재한다. 그들이 저항할수록 그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빈자리가 진짜로 형성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깊은 욕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연락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충분한 게 뭔지 모르면 너무 많은 게 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당신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유심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요.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나? 만약 내가 되찾을 수 없는 걸 잃었다면? 이 순간 당신은 절대적인 힘을 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들의 스토리 조회, 옛 게시물에 눌린 좋아요, 그들의 삶 주변을 맴도는 행동을 보고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먼저 연락합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놔둡니다. 그들이 당신 없는 삶이 그들이 꿈꿨던 것만큼 밝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행복한 척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실과 마주하게 하세요. 비교 단계, 누구도 당신 같지 않아요. 그들은 새로운 삶이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심. 그러면 당신을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처음엔 설렘이 있었죠. 그들은 새로운 선택지가 많다고 느꼈어요.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플러팅하고, 게시물을 올리며 이미 넘어갔다고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별 5개짜리 식사를 기대했는데 전자레인지로 데운 남은 음식을 받은 기분. 그게 지금 그들의 느낌이에요.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무언가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비교는 은연중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죠. 새로운 대화, 새로운 데이트, 새로운 상호작용마다 그들이 잃은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당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농담은 당신만큼 재미없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당신만큼 따뜻하지 않죠. 그들은 상대를 보며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해.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경험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경험. 그들은 그걸 부정하려 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그들은 더 만나고 더 찾아보려 하죠. 연결이 없는 곳에서 억지로 연결을 만들려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새로운 사람마다 그들은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르 보들레르는 이렇게 말했죠. 악마가 한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설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한 가장 큰 속임수는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지만 그 환상은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것, 그 안전함, 이해, 진심은 그들이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당신이 유일하다는 선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선언.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들의 진짜 후회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봅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댓글에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있어요. 아직 안 썼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그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주문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들의 간접적인 신호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후회의 시작,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 후회는 폭풍처럼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건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메아리로 변하죠. 처음엔 그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일을 바쁘게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파티에 몰두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지 않으려 해요. 하지만 친구여, 후회는 참을성 있는 상대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저 뒤에서 기다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한 곡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이 생생히 떠오르죠. 당신이 그들 옆에 있는 듯이 공기 중의 향기가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깨닫죠. 당신은 더 이상 거기 없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픕니다. 후회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그러다 점점 커지죠. 그들이 정말 그리워. 하지만 그들은 밀어냅니다.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너무 고집이 세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인정하는 건 당신을 떠난 게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더 크다. 그들은 과거의 순간들을 되새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눈 감았던 것들을 떠올리죠. 당신이 그들을 늘 지지해줬던 방식,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을 때도요. 당신이 진심으로 귀 기울였던 순간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방식, 작은 것들, 인내, 충성심, 그들을 누구보다 이해했던 능력. 이제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그들이 잃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삶을 바라봅니다. 모든 방에 새로운 사람들, 일시적인 기쁨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음을 깨닫죠. 그들은 연락처를 뒤져봐요. 하지만 누구도 당신 같은 안전함과 진정성을 주지 못하죠. 그들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고요한 순간에 그들은 연락하고 싶은 충동과 싸웁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나? 내가 그들의 삶에 아직 자리가 있을까? 당신이 영원히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루키 무라카미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건 선택이다. 그들은 후회를 피해 달아나려 해요. 1. 소셜미디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하지만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점점 커집니다. 방해 사이에 고요한 순간에 나타나죠.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듣거나 당신을 닮은 사람을 보거나 옛날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픕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잃은 게 아니에요. 희귀한 존재,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가치를 잃은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후회는 더 이상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공포로 변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 친구여, 그건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믿는 한, 그들은 부정 속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스며들 때, 당신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모를 때, 그 공포는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대부분은 후회의 신호를 보고 실수합니다. 스토리 조회, 옛 게시물 좋아요, 간접적인 노력들을 보고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서둘러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단단히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진정으로 느낄 때만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간접적인 신호, 그들의 미묘한 접근, 후회는 무거운 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더 무겁죠.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너를 그리워해. 그건 그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간접적인 길을 택합니다. 당신이 아직 관심 있는지 확인하려는 작고 계산된 신호들, 그건 작은 행동들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일 때 무시했던 오래된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죠. 몇 달 동안 보지 않던 당신의 스토리를 확인합니다. 당신과 함께 좋아했던 노래가 우연히 그들의 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길 바라며 올린 거죠. 겉으론 모해해 보이죠? 안 그래요? 아니에요, 친구여.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다시 스며들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전망을 원해요.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할 겁니다. 아, 별거 아니야. 에스더 페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취약함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관심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관심 있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의 의견에서 온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냥 잠깐 확인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관심이 없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알림에 뜨면 심장이 빨리 뛸지도 몰라요.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요. 하지만 미끼를 물지 마세요. 그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직접 말할 겁니다. 그들이 그러지 않는 건 아직 실수를 인정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쉽게 넘어오길 원해요. 당신이 먼저 연락하길,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게 하길 바라죠.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마라.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들의 후회가 깊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봅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댓글에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썼다면 이제 적어주세요. 그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누구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강력한 외침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 그리고 진짜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 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험의 단계, 그들의 한계 테스트. 그들은 이미 미묘한 시도를 했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스토리를 확인하고 공통의 친구를 통해 우연히 연락했죠. 그들은 당신의 교도 주변을 맴돌며 당신이 미끼를 물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친구여, 그걸 물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죠.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죠. 그 불확실함은 그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그들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마아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처음부터 믿어. 그들은 진심을 다해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를 그리워해. 후회해. 내가 틀렸어. 그건 통제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작은 행동으로 밀어붙입니다. 계산된, 조심스러운 시도들. 당신에게 예전 같은 영향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건 무해해 보이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메시지. 잘 지내? 혹은 터무니없는 이유. 내 후드티 너희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리고 고전적인 한마디. 너 생각나게 하는 거 봤어. 겉으론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친구요. 이건 후드티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인사도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쉽게 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 대가 없이 너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감정이 휩싸여요. 흥분, 희망, 안도감. 그들은 생각하죠.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 너무 빨리, 너무 열정적으로 답장하죠.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무의식적으로 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권한을 주면 당신은 이미 졌다. 답장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들이 책임지거나 헌신하지 않아도 되죠. 그들은 당신의 삶을 스쳐가며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끼를 무시하고 단단히 서 있다면 사람들은 싸워서 얻은 것만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접근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고 보여줄 때 그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들은 짜증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절망적이 됩니다. 그들은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평범한 태도에서 감정적인 접근으로 바뀌죠. 이 추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당신을 생각한다고 암시하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여전히 매력이 있는지 확인하려 플러팅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통제력을 그리워하는 걸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상상했어요. 원할 때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변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존심을 달래주지 않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아직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들의 선택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후회, 유심, 비교. 그들은 이미 이 모든 걸 느꼈지만 이제 그들은 그걸 직면해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충분한 게 뭔지 모르면 너무 많은 게 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방해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선택지를 열어둔 게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잘못 계산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대로일 거라 기대했어요. 기다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거기 없어요. 그 깨달음은 그들을 무엇보다 강하게 때립니다. 진짜 공포, 당신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음엔 그들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탐색하고 작은 게임을 하며 빵 부스러기를 뿌리고 당신이 여전히 거기 있을 거라 믿었죠. 그들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늘 선택지로 남아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쉬운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망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진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모릅니다. 그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익숙한 집을 지나가며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스위치가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그들의 느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믿었어요. 원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대다. 내일에 의존하며 오늘을 잃는다. 그들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화기를 더 자주 확인합니다. 옛 대화를 훑어보고 당신의 프로필을 뚫어져라 봅니다.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는지 궁금해하죠. 이 공포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미 넘어갔다면, 내가 그들에게 단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면, 이 의심들, 이 불안들은 그들이 절대 느끼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감정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후회하며 기다리며 그리워하길 바랐죠. 하지만 이제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죠.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된 마음은 절대 원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선택지로 남아있을 거라는 환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환상은 깨졌습니다. 그들은 과잉 보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죠. 당신이 반응하길 바라며 도발적인 게시물을 올릴지도 몰라요. 우연히 당신과 마주치거나 자신의 삶을 과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다 어색하고 가짜예요.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그걸 알아요. 이 순간 당신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시도를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꿨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죠.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대체할 수 없다. 이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꽃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들이 마침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봅시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놓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댓글에 나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힘을 단단히 쥐고 있어요. 아직 안 썼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그건 당신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고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외침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절망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절망, 당신을 잃을 공포 속의 행동. 공포가 그들을 덮쳤어요. 그건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생각도 아니죠. 그건 진짜 공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강렬한 감정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 믿었어요. 안전한 선택지로, 원할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산산이 부쉈어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연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망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속담이 있죠. 잃기 전엔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다. 그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탐색하고 작은 게임을 하며 빵 부스러기를 뿌리면 당신이 여전히 거기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항상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변화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전화기를 더 자주 확인합니다. 옛 대화를 훑어보며 당신의 프로필을 뚫어져라 봅니다.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는지 궁금해하죠. 그들은 상상합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심지어 당신이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 해도요. 그들의 상상은 빈틈을 채웁니다. 그리고 친구여, 상상은 현실보다 더 무섭죠. 그들은 과잉 보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절망적으로 애씁니다. 도발적인 게시물을 올릴지도 몰라요. 완벽한 삶을 과시하는 사진, 의미심장한 인용구, 혹은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들. 그들은 우연히 당신과 마주칠지도 몰라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곳에서 공통의 친구를 통해 물어볼 수도 있죠.
요즘 그 사람 어때?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어색해요. 가짜죠.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그걸 알아요. 이제 그들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절망 속에서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낼지도 몰라요. 잘 지내. 같은 가벼운 인사 대신 감정적인 말들로 옛날 노래를 듣다가 우리 생각났어. 그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진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테스트하고 있어요. 당신이 문을 열어줄지, 그들이 완전히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들을 받아줄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보고, 절망적인 행동을 보고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연락하고 답장하며 모든 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친구요, 지금은 미끼를 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단단히 설 때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게임의 판도를 바꿨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힘은 침묵 속에 있어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죠. 그리고 그건 그들을 진짜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들을 잃은 걸까? 내가 그들을 되찾고 싶어도 그들이 나를 원할까? 당신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들이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떠난 게 실수였다는 사실을 결정의 순간 당신이 모든 걸 지고 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를 거쳤어요. 초기의 안도감, 비교, 후회, 간접적인 신호들, 그리고 이제 절망.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했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단단히 서서 자신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화기를 틀어져라 보며 아직 기회가 있을지 고민하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없는 삶이 어떤지. 그들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이 빛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성장했고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깨닫죠. 당신을 대체하려 했지만 당신은 그들을 훨씬 넘어섰어요. 당신은 폐허 속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꽃 속에서 걸어나온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죠. 이제 힘은 당신 손에 있어요. 그들은 더 직접적으로 연락할지도 몰라요. 후회의 일부를 인정하며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건 게임이나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죠. 당신은 보상이에요. 그들이 잃고 후회하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루자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일을 지배하는 자는 강할 수 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더 위대하다. 당신은 자신을 다스렸어요. 당신의 힘을 되찾았죠. 이제 그들이 돌아오려 할 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위해 당신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절망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모든 걸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는지 증명하게 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건 당신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당신이 힘을 쥐고 있다는 불꽃 같은 요침이에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메시지를 깨달음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믿어주세요, 친구요. 당신은 승리했어요.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면의 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